안녕하세요.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진행자, 여행을 사랑하는 자유여행가 전희관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고 1년도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결심하신 것들 잘 되고 있나요? 사실 뭔가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전에 네팔 히말라야에서 가닌 트레킹 갔는데요. 중간중간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참고 묵묵히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되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듣겠습니다. 빨리 했어요. I know what's on your mind, and I know it gets tough sometimes. But you can give it one more try and find a reason why you should pick it up. Ooh, try it again. 'Cause it's alright, I think we're gonna make it. Think it might just work out this time. It's alright, I think we're gonna make it. Think it might work out fine this time. It's alright, I think we're gonna make it. Think it might just work out. 'Cause it's not too late for that, too late for me. I know I've been hurt before, and I know I really shouldn't give anymore. But this time things seem just a little different. And when I look in your eyes, you know I can see that it's true. And I hear you say it's alright, think we're gonna make it. Think it might just work out this time. It's alright, think we're gonna make it. Think it might work out fine this time. It's alright, think we're gonna make it. Think it might just work out. 'Cause it's not too late for that, too late for love. Just when you feel helpless, nothing left to say, love will find us, the past behind us, then we're on our way.
1980년대 나왔던 그 크리스토퍼 크로스라는 가수의 올라잇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그 가사에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아직 그 해외여행 가는 게 여건상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언젠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을 한번 꿈꿔보고, 자, 이제 글로벌 여행 가이드북 그 론리 플래닛이 선정했는데요. 2022년도에 추천 여행지 탑 10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게스트 제가 두 분 모시고 있는데 아직 소개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한번 여기 두 게스트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이제 22년도에 최고의 여행지를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혹시 됐을 것 같아요? 10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한 나라씩만 말한다 그러면 제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어느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네팔을 가고 싶어요. 아, 네팔도 있습니다. 네. 우이채 작가님 어떻게 어느 나라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저는 아이슬란드 같은 곳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슬란드는 없네요. 그렇습니까? 2022년도에 추천 여행지니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가 말고요. 이제 지역 부문은 있어요. 지역 부문에서 이제 여기 그 세 가지로 나라에 대해 선정을 했고요. 또 지역, 도시 세 가지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지역 부문에서는 아이슬란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도시 부문 탑 10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에 어느 도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혹시? 뭐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 거긴 없습니다. 또 도시는 네. 스위스? 스위스 어느 도시요? 하여튼 스위스에는 도시도 없습니다 올해는. 아 그래요? 네. 자, 제가 이제 그 1위부터 뭐 10개니까 순위는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네, 거기가 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타이완 네, 타이페이 도시니까 거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독일의 이제 뭐 도시 이름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 거기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독일을 갈 계획이 있는데. 그러세요? 네. 독일 어디로 가시게? 아직 정확한 인포메이션 없는데 계획이 있어요. 연주를 하러 갈 계획이 있어서. 네. 코로나가 그때까지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길 바라야죠. 네. 그리고 도시 중에 아까 그쵸? 아일랜드의 더블린 네, 거기도 들어가 있고 또 유럽 국가 중에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 네, 그리고 미국의 애틀랜타 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프로스 좀 그쵸?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키프로스의 니코시아라는 곳. 이제 이런 곳들이 도시 부분에 9개가 됐고요. 자, 마지막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어디일까요? 제가 이거 맞추시는 여기 세 분한테 제가 다음 주에 뭔가 선물을 드릴.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냥 그래도 뭐 감으로 한번 여러분들 떠오르는 한국의 서울? 틀렸습니다. 옥천? 제주도? 틀렸습니다. 부산.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자, 어디 빨리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인천. 자, 어딘가 하면요. 우리나라도 도시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요. 경주입니다. 네. 아주 그렇죠? 굉장한 이런 세계 10대 그렇죠? 도시가 선정되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경주에. 경주는 정말 항상 가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지역 부문도 있고 이제 국가 부문도 있고 근데 이제 국가 부문 10개 중에 뭐 사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매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뭐 나라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팔이 들어가 있는 오늘은 저희 이제 그렇죠. 이따 게스트라고 분들하고 할 내용들이 그쪽 네팔과 관련된 히말라야 얘기할 건데요. 여기 지금 네팔도 10개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게스트 두 분 모시고
좀 얘기할 텐데요. 일단 이제 게스트하고 그 얘기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네. 케빈 컨의 선다이얼 드림즈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맨날 특별한 분들이 오시는데 오늘은 정말 더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여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제 오늘 여행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히말라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와 이렇게 좀 특별히 인연 있는 두 분, 직업도 한 분은 오카리나리스트시고 또 한 분은 사진작가 분이시고 두 분을 모시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각자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오카리니스트라고 해요.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피리 부는 언니 오카리니스트 조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진과 산을 사랑하는
작가 우희철입니다. 지난주에 왔었고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여행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여행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신 분들인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또 특별히 두 분을 더 모시게 된 거는 두 분 다 그렇죠. 히말라야 산을 또 좋아하신다 그랬고 그 조은주 오카리나리스트께서도 산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말라야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듣고 싶어서 제가 하는 그 여행 소개하는 코너도 빼고 다 오늘은 게스트분들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잠깐 이제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조은주 그 오카리나리스트님 좀 긴데 이름 너무 길죠. 그냥 조은주님 이렇게. 조은주님께서는 뭔가 좀 특별한 걸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잠깐 들은 건 거위의 꿈이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 거위의 꿈에 대해서 한번 저희 청취자들한테 어떤 건지 네.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이탈리아 민속 악기예요. 네네. 그 거위 오카리나라는 이름의 어원이 이태리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몰랐어요, 저는 그거는. 여행보다는 연습실과 뭐 공연장과 차를 타고 다니던 도시 여자였는데 악기가 되게 자연의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저를 자연으로 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악기 덕분에 여행을 하게 됐고요. 자연이 저를 불러서 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 덕분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이왕이면 여행을 다니니까 악기와 함께 더불어 좀 의미 있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 여행 네네. 그런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네.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작은 거위의 꿈이라고 해서 작은 그런 거위의 꿈. 그런 일들을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위의 꿈 그래서 네네. 그 거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네. 이제 오늘 오카리나가 네, 작은 거위, 그러니까 물 그러니까. 위에 오카리나 모양이 네. 물 위에 보시면 그러네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작은 거위 네네. 같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카리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 참 예쁘구나라는 이태리 어원이에요. 아주 재밌는. 네. 네네. 그래서 작은 거위의 꿈. 그럼 이제 보통 연주 가시고 네. 거기에서 지역을 위한 뭐 활동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활동들을 아니, 하시나요? 특별히 활동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악기를 핑계 삼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러 가는 건데 네. 그냥 여행만 가면 좀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콘서트를 해서 거기에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오고 싶은 악기를 구입을 해요. 그래서 그 악기를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가서 하루 악기를 가르쳐주고 연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그 핑계 삼아 저는 또 그 지역 주변 지역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죠. 그럼 오카리나를 가르쳐주고 연주도 하고. 네네네. 저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그 네. 네팔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그렇죠? 네네. 저희 이제 같이 간 팀 중에 한 분이 한 선생님이 네. 그 우리나라 그 풍물하시는 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 한 20명을 불러서 한 이틀 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네. 너무 잘하죠. 국채를 가지고. 예, 그래서 걔네들이 그 풍물을 배우고 우리나라 그 가락에 맞춰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네팔의 미술 작가 협회하고 같이 교류전이 있었거든요. 그 오프닝 행사에 그 공연을 아이들이 오프닝 공연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정말 짧은 시간인데 너무 애들이 잘 배우고 공연을 정말 잘해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 민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아리랑이 있듯이 네팔에 레산피릴이라는 네네. 민요가 있는데 네. 음계가 딱 5개면 연주가 되는 거예요. 한나절을 가르치면 그 친구들이 그걸 연주를 해요. 재밌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이수 작가님 이제 오늘 저희 그렇죠? 이따가 좀 이따가 그 히말라야 얘기를 할 건데, 네. 예, 그 산을 좋아하시다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히말라야를 가게 되는데 꿈이죠. 그렇죠. 그 특별히 어떤 뭐 히말라야에 딱 가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직업은 뭐 이렇게 사진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원정을 직접 따라가서 취재하는 그런 기회로 히말라야를 처음 가게 됐고 네. 그 후에 한 2번 정도를 더 다녀오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히말라야 얘기는 뭐 이제 오늘 계속할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조은주님께서 그렇죠? 아까 이제 작은 거위의 꿈 말씀도 하셨고 이제 오카리나 연주자시니까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조은주님의 오카리나 연주를 한번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청해도 괜찮겠죠? 네, 제가 네. 오늘 그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들으시면 더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오카리나 악기가 종류가 여러 개예요. 악기가 좀 큰 악기부터 좀 이렇게 뚱뚱하고 좀 큰 악기랑 작은 네. 악기랑 여러 개인데 큰 악기는 좀 중저음 소리가 나고요. 작은 악기는 되게 새소리 같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자연에 나가서 연주를 하면 새들이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틀려요. 우리나라 새와 외국의 새와 전라도 새와 충청도 새와 서울 새들 그리고 계절별로 또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산에 가서 연주했을 때 새들이 저에게 화답을 했던 연주곡을 오늘 들려드릴 겁니다. 네, 작은 새 왈츠라는 곡이에요. 작은 새 네, 왈츠.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연주할게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 오카리나가 네. 몇 개가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배웠을 때 했던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전에 외국 나갔는데 그 플리마켓 벼룩시장에 갔는데 저 흙으로 구운 오카리나를 팔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2개를 사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씩 선물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쓰질 않더라고요. 다시 오늘 들어보니까 오카리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근데 드는데. 이 악기는 정말 놀라운 게 네. 제가 그 사람분들에게 그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악기는 놀라운 게 입에다가 대고 물고 빨고 부는 순간 는다고. 그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한번 집에 가셔서. 제가 한번 집에 서랍에 있는 걸 꺼내서 네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갈 때 주머니 넣고 가서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그 악기 하나 정도 할 줄 알면 그렇죠. 우리 요새 버스킹 많이 하듯이 우리 전통 악기, 뭐 대금 같은 거, 뭐 피리 같은 거, 단소 같은 걸 좀 배워서 그런 생각을 항상 꿈을 꿨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악기라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악기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얘기하러 나온 것 네.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꽤 많은데 특히 히말라야에 자기 악기를 자기 가방에 메고 자기가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연주하고 온 연주자는 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러네요. 얘기하죠. 그림이 막 떠오르는데요. 그 설산 앞에서 오카리나를 보는 네, 막 그런 네. 광경들이. 자, 이제 지금 계속 우리 얘기하는 중에도 그쵸? 히말라야 얘기가 계속 네, 나오는데 네, 네.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그 히말라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처음 제가 네팔 갔던 게 2010년도에 갔어요. 2010년도에 저는 이제 전시회 때문에 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네팔 작가들하고 같이 교류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첫 방송 때도 얘기했는데 그 비행기에서 본 그 설산이 너무 맞아요. 기억에 남아서 항상 이제 그게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포카라 오랜 시간 포카라를 그쵸. 가서 밤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몸을 자고 아침에
그 호텔의 저 베란다에 커튼을 딱 쳤는데 정말 눈앞에 그 설산이 딱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그림처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막 몇 년 동안 다녔었거든요. 자 이제 히말라야 쪽, 뭐 네팔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보통 가면은 그쵸 트레킹 많이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인들은 네. 거의 이제 본격적인 등반보다는 트레킹으로 히말라야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저도 이제 긴 코스는 못했지만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좀 간이 코스로 가서 하여튼 하루에 막 한 무리해서 이제 20km 정도 걷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산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두 분이 또 그쪽 많이 갔었으니까요. 이제 트레킹 관련된 코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가면은 뭐 일반적으로 가는 코스 또 이제 추천해줄 만한 그런 코스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카트만두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뭐 카트만두 그 수도에서는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전부 다 비행기나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한 후에 시작이 되는데 사회자님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혹시 우리 히말라야라고 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중에 그렇죠? 제가 이제 우스를 했는데 네. 히말라야가 산맥인데 다 네. 그렇죠? 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에베레스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맞나요? 이제 네팔 쪽에는 보통 세 군데의 트레킹 코스가 유명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있는 그 트레킹 코스하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낭탕이 있고요. 낭탕, 네.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안나푸르나 이렇게 세 곳을 3대 트레킹 코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아마 우리 조은주 선생님은 안나푸르나를 갔다 오셨죠? 네. 네, 거기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저도 사실 갈 때마다 후회해요. 다시는 안 오리다. 왜 하시죠? 올라가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가요. 음. 올라갔던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들 네. 때문에. 네. 중독성이 강한 네. 곳이죠. 그런데 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같이 네, 그 네. 도와주는 현지인들 있잖아요. 셀파라고 그 셀파, 친구가 예, 되게 셀파.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저한테 굉장히 인생에 교훈이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천천히 가래요. 아. 비스타리 네네. 네팔어로 다시 한번. 비스타리라고 비스타리. 그러니까 어, 비스타리가 천천히 천천히고, 가라는 네네. 네팔어예요. 치토치토 하면은 빨리 가라는 아. 뜻이고. 천천히 가. 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만 가지 말고 앞 사람을 따라가지 말래요. 그냥 네 속도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너만 빨리 가지 말고 뒤에 오는 친구를 챙겨가래요. 아. 그러면 절대 고산증으로 아. 힘들지 않다는데 이 친구는 그냥 고소가 오지 않는 방법 3가지를 저한테 얘기했는데 일상에서 교훈을 저한테 얘기를 그쵸. 하더라고요. 네, 인생과 네, 관련된.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다른데 학생들한테 인문학 강연 같은 거 다닐 때 이 3가지 얘기를 꼭 해줍니다. 이거는 고산증이 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3가지 얘기라고. 그래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갈 때 그런 아주 좋았 경험이 있고요. 이제 선배님도 아시지만 저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4년 전에 다녀왔는데 네.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특히 가죠. 한국의 등산 그 동호회 네네. 어르신들. 네. 꿈이죠 그분들한테. 예, 예.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휴가철에 잠깐 오시기 때문에 바빠요 일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하면은 네. 막 올라갔다가 아. 막 내려오세요. 그러면 사실 그 아름다운 풍경과 그 그쵸. 트레킹을 하는 게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쵸. 정말 아름다운 데들이 많은데 천천히 가면서 충분히 즐기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자연과 함께 다 누리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쵸. 있어요. 그거를 정말 다 느끼셨으면 그게 1번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죠. 항상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얘기 거지만 우리나라 여행 패키지 상품들이 그렇죠. 짧은 시간에 많이 보고 오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이제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여행을 자주 못 가니까.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좀 천천히 정말 네. 맨발로도 다녀보고 네, 네. 한 군데 머물러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렇죠. 트레킹 갔을 때 그 셀파가 한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네. 그런 얘기네요. 저도. 자, 우희주 작가님 또 어디? 저는 코스들도 한번. 뭐 낭탕도 가보고 네.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트레킹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에베레스트가 최고라고 하는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고 에베레스트를 갔을 때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갔는데 그때 그 5,400 베이스 캠프 쪽까지 가다 보니까 네. 고수가 왔어요. 근데 이 고수라는 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가야 되고 물 많이 먹고 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급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고수 증세가 온다는 거는 식욕도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폐수종이나 뇌수종에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수가 왔을 때는 다시 돌아왔던 길 올라왔던 길을 돌아 내려가서 일정한 시간을 또 지내고 하룻밤 정도를 자고 나면 또 감쪽같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그 고수가 왔던 지역을 다시 왔을 때는 전혀 고수가 오지 않습니다. 네, 인체에 이제 약간 신비로운 그렇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증 같은 거에 시달렸던 그런 또 경험들이 있어서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돌이켜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추억이고. 네. 다 또 하나 이제 낭탕 같은 경우는 한 2000년인가에 그 어마어마한 그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예, 크게 그게 났었죠. 히말라야라는 것 자체가 대륙과 대륙이 밀고 일어서서 만든 산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진의 활동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팔 카트만두 시내를 중심으로 뭐 전역에 다 났는데 그 랑탕 쪽에 그 지진이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랑탕 쪽에 있는 그 사원들과 집들이 아예 없어지는 그렇죠. 그렇게 그 제가 갔던 그 아름다운 곳들이 다 사라졌던 그런 것을 나중에 외신을 통해서 이제 보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죠. 저도 이제 그때 지진 그쵸 소식 듣고 뭐 이제 산도 그렇지만 또 그쵸 네팔 또 이제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나왔던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거기 닥터프루 이런.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시내에 있는 이제 그 왕궁들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렇죠. 것들이 다 네, 붕괴되고 맞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복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구를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자 그거는 뭐, 자 또 저희 이제 트레킹, 갑자기 무거워졌어.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때 그 여행하면 이렇게 같이 이제 인맥을 맺었던 이렇게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진 나고서 이제 좀 했어요. 이렇게 모금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옷 같은 것도 모아서 보내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내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보내려면은 그 항공으로 가야 되는데 옷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맞아요. 항공료가 맞아요. 그런 옷을 보냈는데 항공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내다가 중간에 좀 못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라오스라든지 네. 네팔이라든지 아니면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공기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조금 그렇죠. 이 물자를 유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그 우리 트레킹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트레킹 가면은 뭐 아까 그랬듯이 걷기만 하면서 뭐 그 히말라야 산만 보는 거 말고 또 이제 트레킹하면서 좀 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거 좀 더 트레킹하면서 느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아는 만큼 보느냐 보이는 만큼 아느냐의 차이인데요. 각자가 관심 있는 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갔다 왔던 길의 여행에서는 네네. 저는 주로 주변의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서 기념 촬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오는 사진에 네.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왔고 그 아이들의 표정 때문에 그 아이들과의 함께했던 추억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그 추억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작가님은 저도 이 사실은 트레킹 코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출발을 하고 나면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길이에요. 산길이지만 뭐 우리가 지금은 제주도에 뭐 둘레길을 얘기하듯이 사실은 히말라야에서 베이스 캠프를 가는
베이스 캠프라든지 산을 올라가는 그 길 중에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을이 큰 마을에서 큰 마을은 하루 정도 거리가 되지만은 그 사이에 또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들에서 각자 만들어내는 어떤 그 럭시라고 하는 술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빵을 만드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떨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염소도 양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현지에서 구해서 먹는 그런 전통의 그 지역의 음식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또 일단은 시야가 맑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히말라야 가면 사진들이 너무 좋다고. 근데 사실은 대기 중에 공기층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맑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순간 다 잘 나옵니다. 정말로 그래서 누구나가 가도 히말라야 가면은 전부 프로 사진가처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럭시 생각이 확 났어요. 그렇죠. 잊고 있었던. 그렇죠. 럭시는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증류주 같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증류주 정종 소주 같은 같은 거고 약간. 그 다음에 이제 퉁바라고 하는 거는 막걸리. 우리 그 동동주의 찌꺼기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 그런 건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벗어 뜨거운 물을 벗어 그 물하고 거기에 있는 알코올기를 섞어서 빨대로 빨아먹는. 그래서 치기가 조금 잘못 먹으면 치기가 금방 올라옵니다. 예, 그러한 것도 즐겨볼 수 있는 트레킹의 하나의 이제 묘미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하면 그렇죠. 뭐 마을과 마을 사이 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작은 마을들도 있고 이제 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에 술 담고 있고 그러면은 또 그 그렇죠. 불러요 와서 한잔 하고 가라고. 근데 이제 그 계속 걸어야 되니까 먹지는 못했는데 가다 보면은 또 동네 작은 식당들 거기서 또 밥도 먹고 또 갔을 때는 가다 보니까 한 마을 축제 하더라고요.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 축제에 같이 또 구경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계속 걸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설사는 계속 보니까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다 정말 길에서 만나는 그런 풍경이나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보통 전 히말라야 쪽을 전 하면은 아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말라야라고 하면은 엄청 춥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한국 분들은. 근데 사실 저희들보다 더 따뜻해요. 그렇죠. 예, 따뜻하죠. 그리고 거의 4,000대까지 4,000m 정도까지는 3,000m까지는 거의 큰 나무들이 열대 우림들처럼 나무들이 커요. 그러다가 이제 4,000대가 넘어가면은 나무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거의 5,000대가 되면은 이제 만년설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전체적인 기온은 우리 한국보다 더 따뜻합니다. 예, 물론 에베레스트라든지 이런 고봉의 꼭대기를 가면 영하 50도 막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아랫지방은 우리보다 훨씬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트레킹 얘기하고 있지만 트레킹 말고 이제 우리 좀 그냥 네팔의 다른 뭐 카트만두나 뭐 그렇죠 가는 포카라 같은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 그냥 포카라에 그렇죠 가면 호수도 있고 네. 히말라야 그 산이 그대로 비치는 호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때 이제 좀 여유 있게 가가지고 그냥 하루는 그냥 뭐 그 포카라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 숙소에서 그렇죠 정원이 예쁘잖아요 또 꽃들도 막 굉장히 아기자기한 꽃들도 있는데 그냥 정원에서 아침 늦게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호숫가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그쵸 거기서 그냥 특별히 없는 거죠 그냥 앉아서 호수 구경하고 이제 그러다 또 자전거 거기 자전거 빌려서 이제 또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달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달력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달력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지?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게 달력이라는 거죠. 오. 풍경들이 네. 와. 이런 피디님, 표현. 그쵸. 와, 네. 네. 그 정도로 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해했어요.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그쵸? 제 달력 속에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호텔에서 문 열었을 때 그 베란다에서 맡을 때 네. 그런 느낌이죠. 딱 봤는데 하나의 정말 그냥 네. 무슨 그림처럼 딱 눈앞에 있는 그런 풍경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촉박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까지 목적지가 갔다 오는 게 목적인데 조금 거기 하루 이틀 정도만 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호숫가에서 그냥 우리 멍 때린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 한 잔 놓고 뭐 음악 하나 틀어놓고 그렇게 하루를 정말 보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렇게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분이 이제 트레킹 얘기도 했고 혹시 이제 카트만두나 또 포카라 같은 데 머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많이 가는데 혹시 이제 네팔에서 갔던 곳 중에서 좀 저는 뭐 일단 카트만두 시내 이제 타멜 거리라고 그 여행자 거리가 그렇죠. 있어요. 아, 네, 여행자 거리들이 있는데 뭐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그 일방 통행로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뭐 그런 도시 풍경. 아. 또 힌두교와 불교가 막 섞여 있고, 아. 예, 그다음에 크락슨 소리가 뭐 사정없이 또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도 여행자들은 그런 풍경에 또 매력을 느껴서 찾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산에를 다니다 보니까 장비 구경하는 거와 책 구경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곳곳에 장비점들이 있는데 장비점에 들어가서 각국에서 흘러나온 이제 대부분이 원정을 온 팀들이 장비를 쓰고서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팔에서 뭐 팔고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등반을 했던 그 셀파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장비들이 그런 장비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장비들을 거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어떠한 걸 하나 발견했을 때 내가 찾고 싶었던 거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정말 보물을 찾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쪽 뒤편으로 가면은 이렇게 시장이 있습니다. 그 야시장처럼 광장에.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다양한 네팔의 그 뭐라 하죠? 그 수공예품? 수공예품 예, 이런 것도 팔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둘러보는 것이 타멜의 묘미가 그 아닐까. 여자들이 가면은 네팔에 가서 꼭 사오는 게 있어요. 뭐 캐시미어를 사오는데요. 아, 캐시미어. 거기에 가면 캐시미어, 네, 사시고요. 캐시미어 네, 유명하죠. 네. 그 캐시미어의 브랜드가 붙으면 굉장히 고가인데 아, 네. 네팔에 가서 사오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 저도 있어요. 지금 그 사온 캐시미어가 지금도 있어요. 네. 아주 겨울마다 오늘 하고 올 거 잊어버렸네. 굉장히 그것도 있죠. 그게 양털의 한 종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털 중에 굉장히 고급. 네. 거기에 이제 명품 브랜드가 붙으면 굉장히 고가로 팔리는.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행 가면 네.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네팔은 어떤 음식이 있나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죠? 혹시 뭐 네팔에서 기억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사실 네팔을 처음에 갔던 게 사실 10년도 훨씬 전인데 네. 그때는 저희가 잘못된 상식으로 네팔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을 안 쓴다. 아, 손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네네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먹지 않고 왼손으로 먹는데요. 왜 그러냐? 오른손은 화장실을 가서 쓰는 손이고 아. 왼손을 써야지 뭔가 잘못된 된다는. 그 일단 정도로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물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갔더니 다 젓가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체험을 하러 도전을 해봐야겠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왼손으로 되게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 해봤더니 이제 장난이니까 해봤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다음에 다시 네팔을 갔을 때는 같이 갔던 동료들하고 음, 야 우리 이제 네팔을 경험해봤으니까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손으로 그렇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커리가 베이스가 되는데 그렇죠? 그쵸. 손으로 이렇게 묻혀서 이제 잘 촉촉하게 베게 해서 적셔서. 먹는. 맞습니다. 오. 그게 이제 달밭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백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하나의 접시에다가 쌀은 우리가 이제 먹는 남낭리잖아요. 그- 근데 쌀이. 인디카 종류라 좀 이게 따로 놀아요. 우리가 저희가 먹는 건 자포니카 쌀이라 이 끈기가 있고 그다음 인도나 이쪽에서는 그 인디카는 이게 이제 쌀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슬보슬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밥에 커리를 얹고 몇 가지의 반찬을 놓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접시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음식이 대부분 다른 나라하고 틀린 게 뭐냐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접시 문화예요. 그래서 접시 한 접시에 모든 것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밥그릇, 국그릇 뭐 전부 다 반찬 그릇까지 따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거로는 효율적일지 제가 모르지만 느끼기에 그냥 식판에다 밥 먹는 네. 군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거지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불합리한 설거지하기는 좋아요. 그쪽 달밭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그쪽도 일단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서구의 음식들이 많이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요즘은 뭐 다 있습니다. 뭐 베스킨 라빈스 아, 샐러드도 정말요? 있고. 저는 이제 음식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그 카트만두에도 있고 포카라도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에베레스트라는 스테이크 집이요? 거기는 안 어, 가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스테이크 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 돈으로 지금 이제 올랐겠지만 한 3,000원, 4,000원인데 정말 스테이크가 어마어마해요. 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얘기할 때는 스테이크 하면은 스테이크는 거기 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지금도 하는데 그 이제 아이들하고 한 얘기는 야 우리 꼭 다시 네팔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서 아주 정말 값도 저렴한데 거기에 맛도 괜찮고 크기도 굉장히 컸. 사실은 네팔의 또 하나의 이제 먹거리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그 야크 치즈. 아 맞아요. 그쵸, 야크 치즈. 야크 아, 치즈가 치즈. 되게 그 사람들이 먹어보면 굉장히 고소하고 또 네. 야크 치즈를 사가지고서 산에 올라가면서 저녁 때 약간 얇게 썰어서 그걸 그쵸. 난로에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하는 정말 맛있어요. 예. 정말 야크 치즈는 대부분 이제 네팔에서는 그 외국에 가서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갔을 때 기억이 나요. 그 동네에 물어 가지고요. 그 야크치즈를 주문을 찾아가 가지고 그 동네 아시는 분이 가서 어디 가서 구하다가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우리 떠들다 보니까 그렇죠? 얘기가 넘어가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그 좋은 선생님께서 여행 제가 이제 항상 프로그램 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여행 다니면서 좀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음악 한 곡 추천해 주시고 음악 듣고 네. 저희 또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그쵸.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네. 저도 원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피아니스트예요. 아. 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네. 콘체르트 1번 누구나 들으시면 앞에 딱 나오는 소절 듣자마자 아는 곡인데 네네. 저는 언제나 자연에 가서 이걸 딱 듣자마자 아. 우와 하던 곡이 있는데 네. 그거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듣겠습니다.
곡에 제가 대해서. 여행 다니면서 이거를 네. 항상 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도 첫 소절 딱 나올 때 느낌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클래식 하면 어려워하고 좀 네,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바다에 가서 딱 틀어도 다르고 아. 저 웅장한 산에 가서 들을 저도 때도 한번 느낌이 다음에 다르고. 여행 가면 한번 네, 꼭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게스트분들 모시면은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윌스 작가님은 지난주에 한번 제가 이제 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조은조 선생님하고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행 갈 때 늘 챙겨가는 것들이 있는데 조은조님께서는 어떤 거를 오카리나 빼고 오카리나는 항상 갖고 갈 것 같으니까 저는 진짜 1번으로 갖고 가는 오카리나고요. 네네, 그렇겠죠. 배낭에 항상 악기를 가져가는데 많은 분들이 너는 좋겠다. 악기가 가볍고 작아서 아, 챙겨가기 그쵸. 쉽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카리나 개수가 많아요. 아, 그리고 이게 소재가 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 3개, 4개를 챙겨가면 일단은 1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사실 여자들이 갖고 다녀야 될 걸 포기를 해야 될 분들이 그러네요. 많거든요. 10kg면 굉장히 근데 사실 1번으로 챙겨가는 거 오카리나. 아. 그래서 오카리나 때문에 놓고 빼먹고 가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걸 좀 아쉬웠던 게 심지어는 놓고 뭐 가서. 속옷을 안 갖고 간 적도 있고요. 그건 현지에서 해결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아. 뭐 화장품을 놓고 간 적도 있고. 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거는 뭐 오카리나 빼고가 아니라 오카리나를 가져가죠. 아, 그렇죠. 나머지는 현지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현재 해결되니까. 네, 네, 네. 여행 갈 때 팁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그냥 사람들 갈 때 다 챙겨가는데 네. 그렇죠? 막상 가면 또 쓰지 않는 것들도 많고. 또 저는 그냥 진짜 오카리나만 가지고 가면 다 무조건 다 현지에서 현지에 가면 해결합니다. 또 구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어서 네, 네. 가능하면 여행 가실 때 가볍게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슈 작가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제 볼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카메라 아닐까요? 아까 거세요? 일과 관련된 것들 빼고 그거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 사실은 저는 여행에서 짐이 많지 않습니다. 음. 네, 많지는 않고요. 네. 특히 제가 최근 들어서 자전거 여행 쪽으로 돌아섰는데 자전거 여행은 어차피 아침에 새 거 입어도 금방 땀에 젖기 때문에 네. 그냥 매일매일 빨아서 입고 음.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지금 지난주에 파란색 볼펜은 아이들을 위해서 갖고 다녔던 거고 작가님을 위해서 꼭 네, 챙겨가는 저를 것들은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것 중에 요즘은 뭐 어쨌든 카메라가 또 핸드폰 뭐 이런 건 뭐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건데 뭐 오늘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행 다니면서 제가 이제 책이나 음악 같은 거 같이 함께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조은지님께서 한번 책 같은 거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책을 잘 요새 안 읽으시나요? 책 많이 평소에? 읽으시죠? 저도 책 많이 읽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사실 요새 책 많이 못 읽게 되는데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책을 읽었어요. 아, 네네. 그 딱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인사이드 아웃도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책이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안에 음. 내용이요. 아웃도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아. 그 내용이 다 있고 우리가 왜 불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역사들이 다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밤새 읽었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 그거를 사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거를 알고 어딘가 여행을 다니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사이드 싶습니다. 아웃도어. 네, 인사이드 아, 네. 아웃도어. 아, 인사이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추천까지 들었고요. 이제 우리 여행 가면 이제 좀 여행을 조금 더 그렇죠?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 팁. 그 이제 나름 그 각자의 팁들이 있는데 뭐 얘기했듯이 뭐 시장 가는 거 그렇죠? 새벽 시장 가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팁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음악하는 연주자인데 자꾸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나가서 자꾸 대화를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여행 대학이라는데 어르신들 여행하는 시니어 여행 과정에 가서 네.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음악만 하는 그 약간 옛날에 개미야 배짱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랬다라면 그냥 날라리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놀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는 행위를 할 때 의미가 있는 일에 더 힘을 실어서 다녔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에 여러분께 감히 저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 자기의 즐거움, 노는 거를 찾아서 다니는 건데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사람들과 화합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그렇다면
내가 어렸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네. 가장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게 영화였어요. 아,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본 영화가 네. 배너였거든요. 아, 아빠를 따라서 극장을 갔는데 네네. 그 영화 배너가 되게 어린아이한테 어려운 영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의 보고 싶으신 걸 본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큰 마차 바퀴가 저를 집어삼킬 듯이 아, 왔던 네네. 그게 기억이 이 나이에도 나요. 그러면 문화수혜 지역의 음악을 접할 수 없는 애들이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이 되게 있겠구나. 그러면 저 애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저 중에 하나라도 음악가가 한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희망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핑계 삼아 여행 다니고 아, 네네. 나도 좋은 걸 찾자 그랬던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작정 놀러만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네. 내가 같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아, 그런 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또 아쉬운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어떻게 참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참 참고로 작가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라오스 얘기했죠. 그렇죠? 네. 제가 같이 끝나고요. 블루라군 영화를 다 봤습니다. 아, 예. 블루라군도 봤고 2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라군 1하고 2를 보면서 그 라오스의 블루라군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게스트분들도 같이 한번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2022년이 시작이잖아요. 네. 작년까지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얘기를 여행 얘기를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하지 말고 다 같이 손잡고 여행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어, 짧게 한번.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이제 여행을 못 하고 계신데 조만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좋아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